당신 누군데 내 아들 묘지에 있는 거지?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기일날. 아들의 묘지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는 품에 갓난 쌍둥이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 손녀입니다. 순간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팔며 접근한 사기꾼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이준과 이연이라고요. 회장님 친정 아버님의 함자를 따서 직접 지었다고 했어요.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이름은 윤준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또 다른 사기극일까요? 아니면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비밀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황혼이 인적 드문 산자락 공동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마른 낙엽들을 쉴 새 없이 휘몰아쳤고 묘비들 사이에는 짙은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침묵과 슬픔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묘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 실장이 서둘러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 대신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은 정원그룹의 회장 서연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외아들 현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묘비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품이 있고 확고했지만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는 박 실장과 수행원들은 회장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무언의 경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고독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현우의 묘비 앞에 도착한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국화는 차가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석양빛을 받아 묘비에 새겨진 이연우 향년 32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묘비를 바라보았지만 목구멍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렸습니다. 슬픔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1년 전 현우가 자신을 찾아와 정원.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정원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잊었니? 현우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보다 회사가 먼저시군요. 그럼 왜 저를 키우신 겁니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우는 회장실을 나간 뒤 사흘 만에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깊이 지쳐 있었는지를.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돌바닥이 무릎을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매끈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표면은 마치 아들의 싸늘한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1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마치 아들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완전히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묘역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절하고 서글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역 한쪽 구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돌이 채 안 된 2명의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쌍둥이인 듯 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들을 달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묘역에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박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박 실장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성이 먼저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어서 부은 눈으로 주저주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이 가까이 오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 누구신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한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서연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했습니다. 현우와 무슨 관계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움츠러들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들 이준과 이연을 더욱 힘껏 껴안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 손녀입니다. 순간 묘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분노와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이런 일이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나?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 씨가 남긴 것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편지도. 서연은 사진첩을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게만을 가늠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당신도 그중 하나겠지. 서연은 사진첩을 지수에게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가요. 더는 현우를 이용하지 말고. 서연은 등을 돌려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이준과 이연이라고요. 회장님, 친정아버님의 함자를 따서 직접 지었다고 했어요.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이름은 윤준현이었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 이 여자에게 택시비나 태워주고 보내. 차가운 명령과 함께 서연은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리무진이 묘역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연은 백미러로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를 쓸쓸함과 처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마음을 열어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현우의 자식일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또다시 가족을 외면하는 것일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얼굴과 방금 들은 아이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묘역을 떠나 정원그룹 본사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너무나 흡사했던 쌍둥이의 이름, 그리고 한지수의 절박한 눈빛은 냉철했던 그녀의 심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이 깊도록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렸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은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 실장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현우 도련님이 그 병원에 자주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선활동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병원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여러 번 포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의 어깨가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아니면 아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질투였는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무엇이지? 아직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묘역에서 회장님께 드렸던 사진첩을 다시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가져와. 30분 후 서연은 서재에서 현우가 남긴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현우와 지수가 함께 카페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하고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배가 불룩한 만삭의 지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서 현우가 무릎을 꿇고 지수의 배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현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준, 이연아. 아빠가 세상 가장 따뜻한 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마지막 장에 끼워진 현우의 자필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지수야, 오늘 어머니께 당신과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분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그러셨지.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과 아이들을 이해하실 거야. 당신의 따뜻함이 어머니의 차가운 벽을 녹여줄 거라고 믿어. 사랑은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어.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이해가 되더군요.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다는 마음 말이에요.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 받아서 건넸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입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민준 전무님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지수라는 여성이 회장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언론에 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사생아 스캔들로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조카였고 현우가 죽은 후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서연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아. 이미 몇몇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 여성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회장님께서 먼저 파악하셔야 차민준 전무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박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의 곁에서 일한 박 실장은 그 누구보다 서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봐. 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돈이나 권력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차민준의 야심이 움직이는 이상 지수와 아이들은 그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터였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현우가 남긴 흔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은 정원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차분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현우가 사고를 당한 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이준과 이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지수의 얼굴은 어제 묘역에서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유모차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어조는 차분했으나 여전히 권위적이었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와는 어떻게 만났지?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현우 씨가 봉사활동을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자주 오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수는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듯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은 현우가 봉사활동을 통해 그룹 경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편안해했음을 짐작했습니다. 현우는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 서연의 독백 같은 질문에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어요. 현우 씨는 회장님과 화해하고 나서 저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죠. 서연은 유모차 속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준의 앙증맞은 코는 현우를 닮았고 이연의 오밀조밀한 인상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서연, 바로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서연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언론에 절대 나가지 마. 내가 보호할 테니. 바로 그때 스위트룸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차민준 전무였습니다.
그는 위압적인 태도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숙모님, 이런 여자를 만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주는 지수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합의서로 보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지수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원그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현금 10억 원을 주겠소. 사생아 스캔들로 평생 시달리는 것보다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민준의 말은 차갑고 비열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체성 때문에 온 거예요. 정체성이요? 사생아로 살면서 얻는 정체성이 그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민준의 날카로운 말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이연이가 열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된 지수의 얼굴과 잠든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민준의 말을 지지해야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강렬한 본능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준아,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이제 빠져. 민준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숙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스캔들로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민준의 합의서를 집어들더니 그의 눈앞에서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스위트룸을 갈랐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 후회란 없어. 박 실장,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그리고 지수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서연의 단호한 명령에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고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문을 나서려다가 유모차를 멈추고 이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현우의 자식이라면 나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실장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차민준 전무를 불러. 오늘 밤에 할 이야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냉혹한 회장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제는 회장의 자리와 아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서연의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민준 전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짙게 내린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숙모님, 왜 부르셨습니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서며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지수를 만났다고 들었어. 서연은 이미 지수에게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참이었습니다. 네, 회사와 숙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스캔들을 막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내가 언론에 흘린 기사들이야. 지수를 사기꾼으로 모는 내용들 말이야. 민준은 서류를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나를 바보로 하니? 서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서재가 진동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숙모님은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그 여자가 돈을 노린 사기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위압적인 기운이 민준을 압도했습니다. 앞으로 지수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 이건 경고야.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숙모님은 그 여자를 믿는다는 겁니까? 현우가 죽고 나서야 나타난 여자를요. 그래, 믿는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군요.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내 문제야.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서재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지수 씨가 보내온 자료입니다. 현우 도련님이 남긴 USB에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서류에는 민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뭔지 설명해봐.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현우가 왜 이런 걸? 현우가 너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나 보구나. 서연의 말에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현우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단 것도 너였지. 사고 당일 현우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것도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자백했어. 민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사고까지 네가 계획한 건 아니겠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현우의 약점을 잡으려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나는 이사회에 너의 해임을 요청할 거야. 민준은 주먹을 쥐고 저택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민준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면. 서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회장님, 이연이 열이 많이 내려서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를 듣자 서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지수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어. 현우가 민준의 비리를 조사한 이유를 아나? 전화 너머로 지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는 회장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민준 씨의 비리를 막으려고 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회사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남긴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USB 깊숙한 폴더에 숨겨져 있었는데 방금 발견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아들 현우가 죽기 전 남긴 영상까지 확인하고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상 속 현우는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지수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들을 통해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현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서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스위스의 국제유전자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나에게 알려줘. 오늘부터 당신과 아이들은 이 집에서 지내. 현우의 방을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박 실장에게 지시했으니 안전하게 있어. 지수는 당황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와 쌍둥이 이준, 이연은 정원그룹 회장 저택에 들어와 현우의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방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과 일기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벽에 걸린 어린 현우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은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이어서 지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민준 전무는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민주는 지수의 과거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대량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사기 결혼 노린 여성, 과거 사생활 문란 등 조작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의 측근들이 복지부의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지수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까지 접수했습니다. 서연은 이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변경은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검증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 기자 회견에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녀의 동생 채원이 서연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귀국했습니다. 채원은 서연보다 훨씬 부드럽지만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가진 지분과 영향력을 다 동원할게. 걱정 마. 채원의 든든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이미 이사 12명 중 7명을 포섭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부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 중인 지수와 아이들을 찾아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임시 보호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이준과 이연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그때 채원이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채원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민준이 감옥에서도 손을 쓰고 있어.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언니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분노한 주주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누군가의 외침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서연은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내밀며 협박했습니다.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회장직을 차민준 전무님께 넘기시면 지수 씨와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수 씨의 과거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공개되면 아이들이 평생 상처를 입을 겁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지켜온 회사와 새로 얻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너희 가족을 위해 회사를 놓겠다. 그녀는 박 실장을 불러 회장직 사퇴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숭고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는 서연 회장의 사퇴기자 회견을 예고하며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친구이자 전직 검사장이었던 정훈이었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민준의 비리 증거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이건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폭탄입니다. 정훈의 흥분된 목소리는 서연에게 다시 반격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서연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면서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된 그들은 퇴원해야 했고 박 실장이 급히 마련한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 재벌 회장이었던 서연에게는 낯선 곳이었지만 그나마 머물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지수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정훈이 찾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군.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볼까 해. 지수는 서연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룸의 새벽 3시,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노구를 더욱 아프게 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수와 쌍둥이 이준, 이연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자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아들의 해맑은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까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이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할머니 슬퍼요? 라고 옹알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준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현우가 이 아이를 통해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아침이 되자 정훈이 찾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선 정훈은 초라한 환경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노트북을 열어 현우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남긴 최종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현우는 비장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이 공개되길 바랍니다. 민준 형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고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거는 제 개인 금고에 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왜 이제야? 서연의 절규에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맡겼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만 공개하라면서요. 하지만 그동안 암호를 풀 수 없었는데 어제 겨우 열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지수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준 목걸이가 있어요. 특이한 펜던트가 달려있는데 혹시... 지수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고 정훈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열쇠야. 안에 칩이 들어있어. 그들은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개인 금고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또 다른 USB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의 범죄 증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횡령 금액만 500억이 넘었고 현우를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로 그의 손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그들은 내일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은 잠든 지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현우야, 내일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 어미가 내 가족을 위해 싸우겠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6시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투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가져다 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전사의 갑옷 같았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함께 가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우 씨라면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어머님 곁에 있었을 거예요. 서연은 지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이준, 이연을 동생 채원에게 맡기고 정원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앞은 해임된 전 회장이 주주총회에 나타난다는 소식에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대회장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차민준 측의 지시였습니다. 그때 정원그룹의 최대 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대표 제임스 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손님이다.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입장을 허가한다.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제임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현우 군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회의장 안은 살벌했습니다. 단상에는 민준의 측근인 새 회장 대행이 앉아 있었고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정원그룹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회장 대행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해임된 사람입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고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증거입니다. 차민준 전무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대형 화면에 현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횡령 증거, 현우를 제거하려는 계획,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조작된 거야. 민준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수의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것은 지수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현우를 유혹했어. 돈을 노리고. 그때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저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했어요. 지수는 현우가 준 반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현우 씨가 저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한 증거요. 주주들이 웅성거렸고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임스 김이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회사를 망친 건 당신이요. 차민준 씨. 제임스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돈, 조작한 계약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민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고 마지막까지 서연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만 보느라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남긴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제임스 김의 제안으로 서연 회장의 복귀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80% 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정원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직에 복귀한 다음 날 서연은 곧바로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기업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연은 이 자리를 통해 현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 서연은 동생 채원과 함께 현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옛날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네. 채원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지. 현우가 남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내 가족을 지켰다. 이제야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행사 사흘 전 뜻밖의 손님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저희에게 맡긴 겁니다.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요.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비록 우리가 많이 싸웠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지수와 아이들을 만나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도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서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창립기념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수는 쌍둥이 이준과 이연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준과 이연은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현우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이준아, 이연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실 거야. 조명이 어두워지고 서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청중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추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 아들 현우를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연은 무대 옆을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며느리 한지수와 손자 이준, 손녀 이연입니다. 서연은 이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수줍게 웃자 청중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원그룹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정원그룹은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현우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이연이도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를 안은 그녀의 모습은 자상한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이기 이전의 할머니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 재단 개관 5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녀는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제 남편 현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석 첫 줄에는 78이 된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옆에는 6살이 된 이준과 이연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멋있어요. 이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 서류가 아닌 손자들의 그림책을 더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재단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현우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었고 동상 아래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연이가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동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어. 그녀는 지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떠났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